구강이죠? 비례 부분의 법칙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비례 부분의 법칙 간단하니까 공부 마치고 지표와 가수의 관련 문제를 8강에서 배웠는데 문제가 좀 부족했죠. 그래서 문제를 더 풀어보는 거로 구강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그래프 가서 배워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로그 3.45가 이렇게 값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진수가 3.45일 때,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46일 때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값이 나와 있습니다. 로그 함수값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이용해서 이 값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걸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워보면, 자, 3.45하고 3.46 사이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있죠. 요게 3.45, 요게 3.46, 요게 3.457이 되겠죠. 원래는 요게 답이죠, 요게. 그쵸? 그런데, 진수의 변화가 이게 충분히 작단 말이에요. 미세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값이 로그의 변화량이 근사적으로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지우겠습니다. 이것 대 이거, 그죠? 그 다음 이것 대 이거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요 값 구해가지고, 자, 요 값하고 더해서 로그 3.457의 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례 부분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수의 변화가 충분히 작으니까 그에 대응하는 로그 변화량은 근사적으로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무시하는 거죠. 이 부분을. 무슨 말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별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죠. 그럼 닮은 도형이니까 요거 대 요거 비례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007이죠? 요거 대 x는 됐죠? 자, 이 길이죠? 이 길이는 자 0.01이잖아요. 그래서 0.01이죠. 요거 대 자, 요건데 요거는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죠. 그래서 0.0013이에요. 0.0013이 되겠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0.01x는 그죠? 0.007 곱하기 0.0013이 된다. 그죠? 자, 이래서 여기서 x값을 내주면 되는데 x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자, 반올림하면 0.0009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요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구했습니까, 지금? 자, 여기를 구했어요, 요거를. 그쵸? 자, 그래서 로그 3.457은 요거에다가 요거 더한 값으로 내준다. 이게 비례분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자, 0.5378에다가 뭘 더할까요? 0.0009를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0. 자, 5387이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는 비례 부분의 법칙이다. 진수의 변화가 충분히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비례 부분의 법칙 간단히 이렇게 마치고 이제 자녀 시간에는 지표와 가수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로그 x의 지표가 1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로그 x 값이 1. 얼마 얼마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로그 x는 자, 1은 뭐 될 수 있지만 2는 넘어가지 않겠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읽어 주셔야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값이 말이죠. 3.5다. 같은 값이잖아요, 지금? 자, 이게 3.5다 그러면은 3.5 마이너스 가우스 3.5 이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3.5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3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0.5가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녀석의 가수란 뜻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뜻은. 그쵸? 소수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그 XM승의 가수라는 말이구나. 같은 방법으로 이것은 로그 X N승분의 1의 가수란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요 문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수학 문장이지만 로그 X M승의 가수와, 그죠? 그 다음에 로그 X N승분의 1의 가수가 같다.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수가 같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은요, 정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말이죠, 뭐 3.5였다 쳐요. 이것이 만약에 뭐 2.5였다 치자. 가수가 같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정수가 나오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그 xm승 마이너스 로그 xn승분의 1의 이 값을 계산하면 이것이 정수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가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없어져요. 그러면 요거는 m 로그 x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의 마이너스 n승이거든요. 마이너스 n 나가니까 n 로그 x 이렇게 되죠. 이것이 정수가 된다. 한마디로 m 플러스 n 로그 x가 정수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mn은 자연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등식 이용해야겠죠? 양변에 m 플러스 n을 곱한들 부등호방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m하고 n이 자연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m 플러스 n, m 플러스 n, m 플러스 n을 곱해주면 m 플러스 n, 요거는 m 플러스 n 로그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배의 m 플러스 n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m 플러스 n 로그 x의 범위가. 그런데 우리가 정수의 개수 세는 것도 다 알려줬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쪽이 만약에 2고 여기에 5다 한쪽이 등호가 없을 때는 그냥 이거에서 이거 빼면 정수의 개수 나와요. 실제 셀 필요가 없죠.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됩니다. 이쪽이 등호가 없고 만약에 이쪽이 등호가 없고 이쪽에 등호가 없을 때 마찬가지예요. 정수의 개수는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한쪽에 등호가 없을 때는. 양쪽 등호가 있을 때는 이거에서 이거 빼주고 더하기 1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등호가 없다 그럴 때는 이거에서 이거를 빼고 또 1을 빼줘야 되죠. 정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전부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수의 개수는 요게 정수인데 정수의 개수는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m 플러스 n 로그 x죠? 로그 x의 개수는 말이죠. 요건 정수인데 몇 개가 나오냐면 이거에서 이거를 뺀 m 플러스 n 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잘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값이 이만큼 나오니까 x의 개수도 역시 m 플러스 n 개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 구하라는 게 아니고 x의 개수만 원했으니까, 이 녀석의 개수만 원했으니까 이것이 정수인데 그 정수의 개수가 m 플러스 n개 나온다는 말은 x의 개수도 구해보면 m 플러스 n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지표와 가수의 성질을 활용한 대단히 좋은 문제를 활용해 봤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지표와 가수를 각각 fx와 gx다 그랬으니까 우선 우리는 로그 x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지표가 fx고 가수가 gx니까 fx 플러스 gx를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두 개의 등식을 줬고요. 이를 이용해서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최소값 구하라 그랬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자세히 산술기하평균 설명하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두 수가 양이라 또는 세 수가 양이라는 조건이 나오거나 또는 합이 일정하게 주어진다 할지 그 다음에 곱이 일정하게 주어진다 할지 역수관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거의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산술기하 평균 설명하면서 이미 강조를 하고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산술기하 평균 편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양수 이것만 쳐다봐도 이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도 거의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지표를 fx, gx라고 했으니까 a, b도 양수니까 우린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로그 a 이것은 fa 플러스 ga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b죠. 로그 b 이것은 자 fb 그죠? 그 다음 플러스 gb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등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연립방정식으로 저 등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위에서 하나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AB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는 FA 그 다음 플러스 GA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FB 그 다음 마이너스 G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FA는 FB 플러스 2니까 요거는 FB 플러스 2란 말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A는요. GA는 GB 마이너스 로그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FB 떨어지고요. GB 떨어지니까 로그 B분의 A는 말이죠. 요 값은 이렇게 썼어요. 2 마이너스 로그 3이 돼요. 2 마이너스 로그 3도 2는 로그 100이잖아요. 이렇게 빨리 바꾸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를 로그 100으로 상형으로 바꿨습니다.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B분의 A는 로그 3분의 10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결국 B분의 A는 얼마다? 3분의 10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3A는 뭐랑 같다? 100B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끝났네요.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3A를 100B로 바꿔서 100B 플러스 B분의 25 요것의 최소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구해 주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양수 아닙니까?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100B, 그죠? 그 다음 B분의 25. 2로 나누면 두 수의 산술평균이죠? 기하 평균 됩니다. 100B 곱하기 B분의 25 되는군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100B 플러스 B분의 25 이렇게 되고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얼마입니까, 이거는? 자, 루트 100은 10이고, 루트 25는 5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음과 같이 50이 나오고, 요 2가 이쪽으로 곱해주면 10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 얼마일까요? 계산만 완벽하게 했으면 된 거예요. 2배만 해주면 되니까. 자, 최소값 얼마? 100으로 완성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걸 실제 곱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루트 100 곱하기 루트 25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이고 이건 5니까 자 50이고요. 이 2를 곱해줘서 최소값 100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직접적으로 출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표와 가수 개념을 넣어서 산술기하 평균으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만들어져 가지고 1학년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생활 속 수학 소재 문제죠. 자,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20%, 100분의 20이니까 소수로 표현하면 0.2 이렇게 되겠죠. 자, 2022년 어느 나라 총 인구는 1000만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래요. 그런데 총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완만하게 증가하네요. 소수로 바꿔보면 0.003 조심하셔야 되고요.
증가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죠. 자, 소수로 바꾸면 0.04 이렇게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N년 후의 총인구, N년 후에 65세 이상 인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 N년 후의 총인구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명 단위가 크지요. 그래서 이거를 A로 두고 자, N년 후의 총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2022년도에 A였는데 1년 뒤에는 자, 전년도보다 자, 요렇게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1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A의 인수분해하면 1 플러스 0.003이 될 거예요. 이게 1년 후죠. 자, 2년 후 한번 알아볼까요? 2년 후는 자, 요거 있고요. 전년도. 자, A 그 다음 1 플러스 0.003 그 다음에 전년도보다 이렇게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A 그죠? 1 플러스 0.003 곱하기 0.003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곱하기 1을 하나만 하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A1 플러스 0.003 공통인수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0.003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A 1 플러스 0.00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N년 후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N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는 N년 후의 총인구죠. 총인구는 자, 이 A를 1000만 명인데 많은 단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000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0.003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N년 후에 같은 방법을 하면 65세 이상 인구죠. 자, 50만 명이 했단 말이에요. 만 단위 되겠습니다. 그러면 50,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0.04n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지우고요. 우리가 이제 단위와 복리를 수열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인구 증가하면 이걸 공식화해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자, A 1 플러스 R의 n승.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단리법, 복리법 수열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또 설명 또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라 그랬으니까 보세요. 총인구가 1000,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요거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요렇게 써도 되죠? 1.003 이것의 n승이죠. 자, 003의 n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 50,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4 n승이죠. 자, 여기 비율이 20% 이상, 0.2 이상이면 돼요. 0.2라고 직접 쓰겠습니다. 자, 이럴 때 예측되는 시기, 이 n값을 구하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값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단위 만 명을 뗀 거는 만 자동으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0.0도 없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 얼마 나올까요? 자, 20 곱하기 1.003의 n승 이렇게 되고 자, 1.04 n승 이렇게 되는군요. 그 다음에 0.2가 되는 거죠. 양변에 20을 곱해도 이 부동화에 영향이 없어요. 이 분모 20 없애려고요. 그럼 여기다 20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3의 n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4의 n승 이렇게 되고 20 곱해주니까 이거 4가 되겠죠. 아, 그래서 로그 값 이런 게 주어졌구나.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이렇게 취합니다. 취하면 이거는 n 로그 1.04가 되겠죠. 마이너스 n 로그 1.00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4는 2 로그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n이 앞으로 나오고요. 자, 이거 마이너스 이거거든요. 근데 로그 값 나와 있으니까 직접 넣겠습니다. 이거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0.0170
마이너스. 자, 로그값 나와 있죠? 자, 0.001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0.3010이죠. 로그 이 값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 산수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 값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계산을 해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n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38.34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간 맞춰지는 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하 38.3, 4년 후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38.34 이렇게 보태보면 답이 되는 거는 여러분 명확관하게 2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생활 속에 융합을 시켜서 즉 근사한 문제가 또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 배웠던 내용 간단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배운 거는 비례 부분의 법칙이에요. 어렵지 않았죠? 비례 부분의 법칙 간단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비례 부분의 법칙은 진수의 변화가 충분히 작을 때 진수의 변화량과 그에 대응하는 로그 변화량은 근사적으로 비례한다. 자, 이것이 비례 부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닮은 도형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 강에 배웠던 내용이 아주 단순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8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뭐 했죠? 지표의 성질을 배웠습니다. 자, 진수의 중수 부분이 n 자리수이면 지표는 n-1이고요. 그 다음에 진수가 소수점 아래에 자, n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면 지표는 n바가 된다 하고 배웠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습니까? 가수의 성질을 배웠어요. 가수의 성질. 자, 가수의 성질 첫 번째 어떻게 되죠? 가수 알파는 이런 범위에 있다라는 거 분명히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수가 선 결정이 되고 양으로, 그 다음에 지표가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수의 숫자 배열이 같잖아요. 그러면 가수는 같다 하는 내용을 자, 8강에서 배웠던 거죠. 자, 정확하게 반복 학습으로 여러분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강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